2018년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30피트 높이의 파도와 싸우던 화물선이 폭풍 속에서 70개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6,000파운드의 황산이 실려 있었는데, 황산은 심각한 화학 화상과 심지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해수된 것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해운업계는 2025년에 약 1,500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그 수치가 10,000개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업계 외부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허점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고블록과 가필드 전화기가 계속 해변에 떠밀려 오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컨테이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1997년 영국의 빅버리베이 마을에서 용들이 해변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익스프레스호는 노테르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의 500만 개에 달하는 레고 조각들이 바다에 떨어졌고, 그 후 거의 30년 동안 코널 해변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레고용과 문어를 계속해서 발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있게 들리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2013년 텍사스 갤버스턴에 사는 한 여성이 현지 해변에서 검은색 레고 문어를 발견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수천 마일 떨어진 그 최초의 유실 사고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바리 연구원 조시 테일러는 한 컨테이너의 영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년 해저에 유실되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결국 심해 생태계에 상당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2,000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실은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져 다시는 발견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천 켤레의 나이키 신발이 전 세계 해변에 떠밀려온 적도 있습니다. 말보로 담배가 도시 해변에 넘쳐났고, 차오맨 누드컵이 북부 캘리포니아에, 심지어 알래스카에는 하키 장갑까지 떠밀려온 적도 있습니다. 스벤보르 마이르스크호는 역사상 최악의 컨테이너 유실 참사 중 하나를 겪었으며, 한 번의 항해에서 무려 520개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다니는 냉장 컨테이너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자연이 만든 어뢰와도 같습니다. 떠다니는 해상 컨테이너는 레이더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작지만, 중형 선박의 선체를 완전히 찢어버릴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에 충분히 많아지면 주요 국제 항로 전체가 지뢰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명백한 답은 폭풍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답은 기업의 인센티브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초고층 빌딩을 이동시키는 가혹한 물리학이 뒤섞인 결과입니다. 선박이 클수록 컨테이너가 떨어질 확률도 커집니다. 해운 회사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크고 더 큰 선박을 요구합니다. 이는 곧 이익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박들은 얼마나 클까요?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즉 ULCV라고 불립니다. 이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1,300피트가 넘으며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을 세워놓은 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바로 이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막아 전 세계 무역을 멈추게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 선박에 실린 무게가 많아질수록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더욱 그렇죠. 전 세계 바다를 가로질러 선박을 운항하려면 물리법칙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거친 바다에서는 무게 분포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들은 한 번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합니다. 사실상 떠다니는 마천루와도 같죠. 물살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이 선박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롤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빽빽하게 실린 엄청난 무게의 컨테이너들이 선박이 좌우로 흔들릴 때 갑판 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문제를 만듭니다. 화물이 심하게 그리고 멀리 굴러가게 되면 그 일부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 압박 때문에 그 선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극한까지 내몰립니다.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실수는 불가피해집니다. NTI.com에 따르면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한 고정은 컨테이너 적층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다 위에서 선박이 움직이는 것과 결합하면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떨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선원수가 얼마나 적은지 이해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승무원이 25명 정도만으로 운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또 다른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메트릭 롤링입니다. 선박의 설계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한 파도가 선수 부분을 들어올리면 다음 파도가 갑자기 그것을 떨어뜨리면서 선박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들이 한 번에 수천 톤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단 이런 현상이 시작되면 화물을 잃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선박에는 컨테이너 고정 매뉴얼, 즉 CSM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의 안전한 중량과 높이에 대한 정확한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안전 규칙들도 수익 가능성 앞에서는 종종 지침처럼 여겨집니다. 규정은 또한 가장 심각한 컨테이너 손실 사고의 주요 원인인 컨테이너 적층 붕괴라는 끔찍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컨테이너를 높이 쌓을수록 아무리 잘 고정해도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이 말은 해운업에서도 다른 어떤 산업 못지않게 어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컨테이너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운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박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운항하도록 압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선박이 컨테이너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작업이 빨리 끝날수록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윗선의 압박은 늘 최고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효적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선적업자들이 실제로 컨테이너에 실린 무게에 대해 공식 문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일도 흔합니다. 2007년에 MSC 나폴리호가 한 번의 사고로 100개의 컨테이너를 잃었을 때 영국 해양사고조사국은 갑판 위에 있던 660개의 컨테이너 중 137개의 무게가 신고된 무게와 3톤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실제로 선박의 화물 적재량이 서류상보다 총 312톤 더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손실이 해운업계가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과 그들의 고객들은 해상에서의 컨테이너 손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선박들이 끊임없이 국제 관할 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악몽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해운 회사들이 자신들의 컨테이너 손실에 주목받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생태학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제 해운 회사들에게 컨테이너 손실은 재무제표상 거의 반올림 오차에 불과합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5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사라질 때만 컨테이너 손실을 재앙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항해마다 30, 40개의 컨테이너를 잃고도 그 손실을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선박이 얼마나 될까요? 공급망의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 회사인 파스렐 보험 책임자 개빈 스펜서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완전히 투명한 수치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마치 항공사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수화물의 개수를 공개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많은 경우 회사들은 공동훼손이라는 제도 덕분에 분실된 화물에 대해 실제로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해상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의도적으로 버려진 화물의 비용은 선장과 그 선박의 승무원들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악용하기에 완벽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용의 진정한 규모는 거의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분실된 해상 컨테이너와 그 원인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국과 해운회사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부패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된 모델로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감시단체들은 2025년에 해상에서 분실된 컨테이너의 수가 평균치의 거의 3배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바다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다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범용 컨테이너 대부분은 20피트 또는 40피트 길이의 견고한 강철로 만들어진 껍데기입니다. 화물 무게까지 고려하면 부력이 없다면 이 컨테이너들 중 하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마다 곧장 해저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수년 동안 녹슬면서 주변 물에 유독한 산화철과 중금속을 방출합니다. 부력이 있는 화물이나 내부에 폼 단열재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는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결국 이 컨테이너들을 내륙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분해되는 동안 유출된 독성 물질의 범위를 더 넓게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는 이동 중에도 여전히 분해됩니다. 그리고 분해될 때 그 안의 화물은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컨테이너들이 바로 원래는 깨끗했던 해변이나 손대지 않은 생태계에 젖은 화물이 떠밀려 오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 폼은 합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내용물과 상관없이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바다에는 약 7,500만에서 1억 9,9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재앙적인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상의 모든 해양 생태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해양학자들은 해저에 주인 없는 컨테이너가 최대 12,000개나 녹슬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국립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물학자 앤드류 드 보겔레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막대한 환경적 영향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의 타임캡슐을 바닷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모든 유실된 해상 컨테이너들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더 큰 문제, 즉 글로벌 해상 운송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경고음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상의 해상 운송과 깊이 얽혀 있지 않은 주요 국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 국제 화물의 90%가 선박을 통해 운송됩니다. 미국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95%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에는 매년 수백만 톤의 화물을 받는 360개가 넘는 항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선박들이 배출하는 1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oceanconservancy.org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들이 하나의 국가라면 지구에서 6번째로 큰 오염원이 될 것입니다. 해상 운송만으로도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두 주요 항구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항구는 미국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의 40%를 차지합니다. 바다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항구들은 연간이 아니라 하루에 100톤의 스모그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600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항구 근처에 사는 거의 3,900만 명 중 한 명이라면 이 사실은 당신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당신은 마치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같은 공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이곳에서 해운 산업을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쥐고 있으며 당신의 폐는 감수할 만한 손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도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운 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매년 25만 명의 조기 사망과 600만 건의 소아 천식 사례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복잡한 생태계를 물속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 해운업이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암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들이 물을 가르며 지나갈 때 발생하는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은 수중 소음 공해를 유발하여 물고기부터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양 생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평형수 배출은 바다의 다른 지역에서 온 외래종을 유입시켜 해양 환경의 섬세한 생물 다양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유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물질의 유입은 산호초 전체를 하얗게 만들고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 한 명당 연간 1.5톤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전 세계 해상 운송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곳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 즉 6억 8천만 명. 이 저지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해변에 이상한 물건들이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웃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지역사회는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해운업이 매일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륙에 산다고 해서 이런 영향에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37%가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한 유엔 기사에서 우려스럽게 표현했듯이 인류의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는 바다를 보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해양식품 산업은 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2,100만 명이 레저 낚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식품은 인류가 섭취하는 전체 단백질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극심한 가격 상승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아니면 수억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기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재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잔인한 아이러니는 사실 이 문제가 해상 운송 컨테이너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지는 해상 운송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태평양의 거친 기상 패턴입니다.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1948년 이후 가장 강한 북태평양의 바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연결되는 세계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운송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요커의 조사에 따르면 해상 컨테이너 산업은 불투명하고 은밀한 블랙박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선의 대부분 선원들은 자신들이 운반하는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국경 순찰대나 세관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해상 컨테이너에는 최대 5,000개의 개별 상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몇 시간 만에 9,000개의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해상 컨테이너를 극히 일부 이상 검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범,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를 검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해상 컨테이너 유실 문제입니다. 악몽이죠. 우리가 아직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국제항해의 이상한 특징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크루즈선들이 라이베리아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다른 별난 크루즈선 사실들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